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촉각을 다퉈야 할 순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두 얼굴의 악마 같다는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세월호 7시간 반 검찰의 수사 핵심은 뭔가요? 예, 지난 목요일이죠. 12일 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4년 4월 16일이죠. 예. 근데 당시 이제 상황 보고 일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날 9시에 오전 9시 30분이죠. 참 9시가 아니고 예. 9시 30분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 보고 일지가 돼 있었는데 네. 6개월쯤 후 지난 2014년 10월 달에 그 상황 보고 일지를 보니까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돼 있다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변경이 된 거냐. 이게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일찍 보고받았다고 하면은 책임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혹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대통령 훈령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의 안보실인데 이 부분을 갑자기 재난 부분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시에 안보실장이던 김관진 실장이 바꾸게 했다. 네. 이것도 역시 청와대의 책임을 일부러 덜기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바꾼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 거죠. 네. 일단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일지가 좀 고의로 조작이 됐다고 저희가 좀 가정을 해보면 이 수정을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수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이건 그야말로 중요한 국가의 공문서기 때문에 예. 공문서에 그 허위 내용을 기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요. 또 이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비치를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출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죠. 그리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김관진 안보실장이든 거기에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윗선에서 부당하게 지시를 해서 바꿔라 네. 이렇게 했다면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예.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10시, 오전 10시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9시 반이라면 국회에서도 위증을 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조작이 만약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박 전 대통령에 예. 대한 보고를 했는지, 예.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임종석 실장은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어요. 왜 수사 의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실상 부분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고발은 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될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아. 대부분 고발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 그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지금이 수사를 수사 한다. 의뢰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수사 의뢰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표현은 굉장히 단전적으로 했어요. 예.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다. 네. 물론 이게 정치적 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수사는 지금부터 해봐야 알아요. 그죠? 예. 만약에 보고서 최초의 상황 보고 일지 9시 30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출근을 안 하고. 예. 네.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서 출발한 시간은 9시 반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몇 시에 봤는지는 사실 10시에 봤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고받은 시간이 9시 반이 틀림없고 네.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10시로 바뀌었다. 아. 이걸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수사를 단정하기에는 해봐야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파장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그렇죠. 것 있을 수가 같다고. 없는 일입니다. 예. 이거는 물론 이런 상황 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부분이 인명 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빨리 대응을 하고 했으면은 근데 뭐 304명의 인명이 손실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좀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지시를 빨리 했더라면은 더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후에 보고서를 조작을 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인명 구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책임 부분에서. 그런 공문서를 갖다가 예. 위조를 했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예. 수사팀, 어떤 수사팀이 이제 수사를 맡게 될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윤대진 수사팀이 맞나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뭐 특수수사적인 성격이 있으면은 3차장 산하로 가는데 예. 제가 볼 때는 1차장 산하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뭐 그런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을 했느냐, 예. 그다음에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바꿨느냐,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형사부 검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만은 또 내용을 윤대진 1차장 검사가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일 때 예. 수사하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장 산하에서 배당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는데 이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가 좀 어떻게 좀 달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다를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경찰에서 구속을 하고 이제 1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예. 예. 검찰도 최대한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불분명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직까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가 우선 밝혀져야 돼요. 예. 지금 좀 애매해요. 지금 뭐 죽은 이영학 씨의 아내를 대신할 사람, 뭐 그런 뭐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범행을 했다. 좀 네.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검찰에서. 그 다음에 과연 범행이 뭐냐? 지금 뭐 강제 추행만 한 걸로 돼 있는데 과연 강간을 한 건 아닌지. 물론 뭐 피해자의 사체에서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범행이 추행인지 강간인지 거기에 따라 네. 형량이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범행 횟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리고 범행 수법은 뭐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가 깨어나서 반항을 하니까 뭐 수건 또 넥타이 뭐 이걸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영학 씨가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작 넥타이나 수건은 지금 회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범행에 사용된 도구 이것도 회수하는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영학 씨의 딸 이양 예. 가담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과연 뭐 유인하는 데만 가담을 한 건지, 그다음에 강제 추행이 됐든 뭐 강간이 됐든 이 부분에도 뭐 가담을 한 건지, 그다음에 살해 부분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가담 정도를 분명히 밝혀야 돼.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아내의 자살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뭐 성매매, 알선 이런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수사를 해서 일단 검찰로 송치를 예. 했고 예. 지금 보니까 중랑 경찰서에서 부서별로 지금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매매 의혹,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뭐 예, 유용한 뭐 좀 뭐 유용했든지 아니면 뭐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받은 건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초동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심층적으로 더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영학 아내가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고 이제 고소를 했고, 그런데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된다면서 3번을 이제 기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예. 좀 더 빨리 밝혀져서 좀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이영학 씨의 그 아내도 그렇게 자살하는 결과,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번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논란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폭행이라는 게 결국은 당했다고 하는 고소인의 진술하고 그다음에 뭐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선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이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이 됐든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계속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그렇죠. 있었을 당시에는 수도 증거가 이제 있다. 부족했던 거예요. 예. 어쨌든 일단은 이 의붓 아버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제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유죄의 증거로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어. 이 피의자가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 기소가 되면은 네.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 뭐 이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증거로는 못 써요. 그렇지만은 예. 수사기관이나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그 의붓 시아버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온다면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로 굉장히 심증을 그렇게 굳히게 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추가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해 나가고 네. 그걸 기초로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그렇습니다. 없군요. 예. 수년 동안 이 이영학은 개인 계좌로 딸 치료비를 후원을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또 호화 생활을 했다는 게 좀 알려지면서 좀 이런 그 후원금 사용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부 체계를 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뭐 후원금이 됐든 국가의 보조금이 됐든 이게 뭐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줄 때까지만 심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그걸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를 전혀 뭐 그렇죠. 감시 체계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명확히 짚어 나가야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